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흥겨웁게. Now this is 정치 show. Now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쇼. 이제 이게 정치 쇼. 이제 이게 정치 쇼 12월 4일 수요일 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35분 막 지났습니다. 수요일은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3변 시대예요. 김태현 변호사님 커피와 뭐 이 빵까지 들고 여유 있게 오셨는데 경고를 하나 받아야 돼요. 자꾸 백브리핑 얘기해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어. 소외감. 자,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제 백불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가 채택됩니까? 맞았잖아요. 지금 내가 뭐 다 맞은 것처럼 그렇게 하여튼 얘기해. 저기 경고합니다. 아니, 맞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청취자분 그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는 이제 언급은 하지 말라. 이런 알았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와 함께 경고를 드리고요. 굳이 안전해 드려도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 양재 변호사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거든. 아, 맞는 게 두렵잖아, 내 얘기가. 한숨 쉬지만 인사해 주시죠. 양재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재르입니다. 그리고 손정현 변호사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정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 그 고인이 되셨는데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양 변호사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는 진짜 잘 없는 것 같다. 피고인도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참고인이셨을 때 이제 돌아가신 건데 이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이렇게 급하게 확보하고 조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례적이라 그랬어요? 네, 이례적이라고. 박지훈 변호사가? 박지훈 변호사 굉장히 이례적. 박준 변호사 치고는 굉장히 톤이 낮은 표현을 썼네요. 웬일로? 처음 보는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래야 그렇죠. 되는데 원래. 응? 사실 이런 정도 반응이 나와야 머리 털라고 내가 처음 본다 처음 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없어요. 뭐 이러고 듣고 있나 지금? 박준 변호사가 혹시 뭔가 좀 딴 생각을 하다 갑자기 질문을 받지 않은 한 이렇게 답이 나왔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뭐 단순하게 언론에서도 많이들 지적을 한 부분도 있고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처사였던 건 분명하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진짜 다른 것보다 결론만 놓고 본다면 이게 만약에 그 안에서 뭔가 자료가 나오잖아요. 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겠죠. 이분이 뭐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그 이후에 검찰도 들어가셨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텐데 지금 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청와대 검찰 서로에 대해서 지금 좋지 않은 시선 내지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럼 이럴 경우에 늘 얘기하지만 한쪽만 자료를 가지고 확보하고 볼 수 있는 이 상황 이 상황하에서 가뜩이나 검찰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얘기에 관해서 좀 의혹이 제기되고 저게 맞는 말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검찰은. 네.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사 자료조차도 공개 안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데 그런 지금 정상적으로 상황이 진행됐더라도 뭔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압수를 해갔다. 왜 이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주 무리한 이거는 행동이었다. 불신을 산 거예요. 그냥 불신을 자초했어요. 손정현 선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례적인 것은 맞아요. 수사기관께는 수사협조하고 수사지휘해서 확보하면 될 것을 굳이 압수수색까지 경찰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디지털 포렌식 참여하겠다고 참여권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출하는 건 보여줘도 내용 공유는 여전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한마디로 경찰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 나아가서는 또 지금 오늘 보도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서초경찰서 서장이 김 서장이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어서 뭐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수사기밀 누설할까 봐 우리는 못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관계자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서로 그런 걱정을 해도 보도해야 할 얘기는 아닌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공무상 누설할까라고 그럼 경찰은 또 가만히 있냐? 경찰은 검찰이 임의로 그 증거 임의적인 방법으로 추출해서 활용할 여지가 있다. 우리 참여하겠다. 서로 전혀 못 믿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원래는 한 몸을 타고 같이 수사하고 보강 수사하고 기소해서 같이 가야 되는 한 배가 지금 서로를 못 믿겠다고 하니 제 생각엔 나는 그럼 더 못 믿겠다라고 되는 거죠. 국민의 시각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나 변사자의 유류품을 경찰이 확보를 했는데 압수수색으로 경찰이 반발하는데 가져가 놓고 포렌식 과정에서도 참여해서 공유해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왜 공유를 해줄 수 없냐 물어보면 니네 소장이 청와대 보고하면 어쩌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상식적으로 반응이 아니어서 검경 갈등을 넘어서서 수사기관의 불신들을 스스로 자초하는데 해결책이 없다. 김 변호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다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례적인 거 맞아요. 그래서 왜 이례적이라고 그러냐면 길게는 한 달만 기다리면 들어오거든요. 휴대전화가. 왜냐면 보세요. 그래요? 지금 서초경찰서에서 이제 고인의 유류품을 이제 입수한 거예요. 네. 서초경찰서 왜 가지고 있냐면 이게 이제 변사 사건이잖아요. 지금 뭐 99% 자살이지만 뭐 아직까지 그 결론이 난 건 아니니까 뭐 부검도 하고 그러면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이 사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봐서 네. 자살이면 종결 끝 타살이면 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행 법에 따르면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경찰 서초경찰서에서 이거 자살입니다. 타살인데요. 수사해야 되겠네. 해도 결국 검찰로 넘어와서 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다시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 경찰에서 했던 것들 다 검찰로 올라간다고요. 그럼 검찰은 그냥 한 달만 기다리면,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달만 기다리면 그냥 자기 손에 들어와요. 휴대전화가. 근데 그 기간에 못 기다리고 압수수색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례적인 거죠. 기다리면 들어오는데 뭘. 그럼 왜 그랬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분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경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나 니들 못 믿겠는데. 이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검찰과 경찰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있는데 이번 사건은 좀 더 독특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손정혜 변호사 말씀하신 저 서초경찰서장이 누구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같이 근무해서 뭐 요 얘기. 네네네. 그거는 저도 그 보도 경력, 봤는데 경력. 네. 검찰 관계자가 이게 검찰 관계자 발로 그렇게 이제 석간신문에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검찰 관계자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게 이제 오보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해봐야 돼요. 왜냐면 어제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오보 얘기했는데 그 오보 둘 중에 하나가 요거고 요 기사고 또 하나는 나 기억이 안 난다. 두 개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관계자는 우리 두 개 다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둘 다 오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또 다른 기사가 있어서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기사가 오보든 아니든 간에 경찰에 대한 불신은 깔려 있는 거 맞다. 그건 왜 그러냐? 검찰 시각에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부장이에요.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관심법으로 한번 풀어주십시오. 이 라인이 윤석열 총장, 한동훈 반부패 부장, 그다음에 김태용 공공형사 2부장이거든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에 검찰이 봤을 때 사건 관계자가 누구죠? 경찰입니다. 잠재적 피의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황운하 청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네. 더군다나 이 돌아가신 검찰 수사관 조사하면 그다음에 누구 조사해야 되죠? 특감반원 같이 있었던 별동도에 있었던 또 한 사람. 한 분 더 있죠. 총경 출신, 경찰 네. 출신 그 사람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검찰이 봤을 때 나중 수사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청와대 고위인사 그다음에 경찰은 잠재적 피의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휴대전화를 열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 사망의 경위 이거는 지금 거의 자살인데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에. 그죠? 사망 경위 이거보다 이 특감반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울산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서초경찰서 그걸 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로 보고합니다. 그건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라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서초경찰서 보면 서울청 올라가고 본청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사 보고가. 이 와중에서 정보가 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검찰은. 잠재적 피의자들한테. 네. 그래서 검찰은 그걸 어떻게든 막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못 기다리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거고 이게 검찰이 우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까지 조국 전 장관 사태 봤듯이 영장 안 나오잖아요. 휴대전화 웬만하면. 네네네. 법원이 내줬어요. 이거 바로 내줬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영장 피의 사실이라든지 압수수색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설치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검찰이 이런 고충을 법원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거죠. 나왔으니까 영장이.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보면 잠깐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청와대에서 그 고민정 청와대 네. 대변인이 직접 밝혔던 이거 오보다라고 했던 게 두 개가 그 숨진 그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죠. 요거 보고. 그거 하나 더. 그다음에. 여보고 하나가 제가 기억 그거 못하는 말씀드리죠. 요거죠. 그다음에 서장에게 포렌식을 못 맡긴다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그 서초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이제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언론사에 저는, 대해서. 예,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충분히 보는 게 자 지금 경찰에 대해서 검찰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당시 김기현 뭐 울산시장과 관련된 일도 그랬었고 황운하 청장이 관련된 또 그 이전에 이제 이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래고기 사건
사건도 그렇고 검찰을 못 믿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게 돌아보면 검찰 쪽에도 사건이 왜 이렇게 처리가 됐을까라고 볼 만한 일들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숨진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사관분은 청와대에 있었고 검찰도 있었고 그러면 어느 쪽이건 간에 양쪽과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같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태현 변호사에 대해서도 제가 이재 PD한테 얘기할 때랑 손정희 변호사한테 얘기할 때랑 그럴 수도 다를 있죠.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정말요? PD한테는 약간 뭐 조금 공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있는 얘기를 다 안 했다가 손 변호사에게는 정말 그냥 못 쓰겠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 할 수 얘기할 있어요. 수 있죠. 그러면 왜 웃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예를 든 거예요. 나는 왜 사실이 청와대 아니- 믿어? 사실 아니, 예를 근데 들어. 거기서 딱 손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만을 딱 따서 뭔가 문제를 삼으면 명확하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청와대 뭐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가지고 검찰이 얘기를 수사를 하고 있지만 당시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만 봐도 그 김기현 전 시장을 둘러싸고 검찰에서도 내사를 했다는 것도 있고 네. 홍 청장 본인이 수사를 먼저 시작했다는 것도 있고 청와대에서 첩보 내려간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언론에서는 야마를 탄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약간 비슷한 말을 쓰잖아요. 검찰은 왁구라는 표현을 써. 죄송합니다, 둘다 청취자분들. 이제 일본어인데. 일본어인데 네, 네. 현장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 틀에 맞춰서 뭔가를 보기 시작하면 그 틀대로 갈 수 있는데 그 틀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이렇게 다 이해관계들이 상충하고 있는데 검찰만 가져가면서 마치 검찰이 가져가는 건 정당한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분명히 불신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최근에 검찰의 어떤 굵직한 사건들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된 사건들을 보면 당장 조국 정경식 교수 사건만 해도 수사 자료 아직까지도 재판을 넘기면서까지도 공개 안 하고 있고 재판에 넘겼던 정경식 교수 공소장 놓고 법원에서 바로 야 이거 공소 잘못됐다는 지적을 바로 받을 정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개 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 검찰 입장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결코 정당한 일은 아닌 것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또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사건의 실체를 덕후매들은 휴대폰을 못 풀고 있다는 거죠. 그 패턴이 이제 비밀번호인지 안 그 풀려가지고. 언론 보도에서는 패턴으로 나오는데 아이폰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비밀번호인데 비밀번호일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아이폰도 어떻게 알아요? 가져갔던 아이폰인 걸 어떻게 그렇다고 알겠어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쥐가 이거는 아니네, 이거. 지금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 남용했다고 보는 거고요. 경찰은 기소권 남용했다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시장 수사 경찰이 압수수색한 김기현 전 거 시장. 수사권 남용해서 혐의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첩보의 근거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요. 경찰은 그 당시에 첩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의혹이 충분히 상당한 근거가 있어서 기소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99쪽이나 경찰을 나무라면서 불기소한 것 자체가 너희들이 기소 정권의 폐해다. 네. 지금 결국 기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그 서로 그걸 견제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믿지 않고 지금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등 터지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법원밖에 없는데 법원도 압수수색의 근거 피의자 특정되고 장소 특정되면 그거 귀각하겠어요. 수사에 도움 내줘야죠, 된다고 그러면. 하니까 지금 경찰에서 다시 압수수색 신청하겠다는 거죠. 이런 코미디가 어디 미치겠네요, 있습니까? 정말. 예. 이 압수수색 이게- 당시를 봅시다. 그 경찰서 압수수색 당시 영장 피의자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청와대 특별감찰 반원 이렇게 페이지에 적혀 있고 죄명란에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협의 좀 어려운데 손정희 변호사님 풀어주시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청와대 감찰 반원이 그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첩보를 부적정하게 형성하고 전달을 해서 하명 수사를 한 혐의에 대해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영장을 발부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법원은 맞잖아요. 뭐 예. 틀린 말은 예. 아니니까. 그 뭐. 장소가 경찰서이긴 하지만 뭐 그런가 보다 뭐 원칙대로 발부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네. 피해 압수자가 사실은 또 경찰서라는 것도 되게 어이없긴 해요. 거기 보관하고 왜냐하면 있으니까. 보관은 있는데 문제는 그걸 근거로 해서 또 경찰은 참관은 최소한 해야겠다. 그러니까 참여냐 입회냐 참관이라 갖고도 양쪽이 실랑이를 했잖아요. 약간씩 뭐가 다릅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참여를 하게 되면 여기 방송국이 저희처럼 마이크 하나 주는 겁니다. 근데 참관을 하게 되면 방청석에 앉힌다는 거예요. 아 거리감이 확 생기네요. 확 생기잖아요. 참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관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튜디오 안 참여, 박 참관. 그러네.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건 뭐냐면
압수수색을 할 게 이해관계인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 집을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내 집이니까 영장이 이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압수수색을 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참여를 허락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네. 그럼 여기서 참여나 참여든 참가든 해야 될 분은 누굴까요? 유가족이에요. 그러네요. 사실은 이거 되게 코미디예요. 이것도.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그렇죠. 거기 뭐가 거니까. 들어있는지 모르고 가족의 내밀한 사항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집안 사정이 그 안에도 다 들어있을 그렇죠. 테니까. 그 가족들이 자격이 있는 건데 경찰하고 검찰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저도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불과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검찰에서 유재수 감찰부와 의혹 관련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도 여러 이제 건물들이 있잖아요. 아까 그 잠시 저희 광고 나갈 때 얘기 나왔던 걸로 봐가지고는 뭐 여민관이죠 이거는. 여민관. 뭐 하는 데입니까 여민관? 여민관 이제 비서동. 아 비서동.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청와대 본관이 비서실장 있고 뭐 이렇게 직원들이 네. 부속 직원들이 있는. 그 본관은 어디냐면 얼마 전에 그 왜 저 무슨 미국 행사 한번 본관에서 하지 않았나? 그 계단 네네 쫙 맞아요. 내려오는. 네, 네. 행사에서. 네, 그게 본관. 그 옆에 있는 게 대통령 사실은 뭐죠? 그 관사가 관사가 그 맨 있고. 앞쪽에 있는 게 이제 여민관이라고 이제 백성을 도와는 이런 거예요. 여민관 비서동입니다. 거기는 이제 압수수색한 거죠. 왜냐면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할 건이 2개 있긴 해요. 유재수 건, 네. 그다음에 김기현 건. 존칭 빼고 합시다 그냥. 네. 예? 그러니까 유재수 간치 보는데 지금 동부지검에서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지검은 뭐 하는 데냐면 지금 형사 6부에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요거 하는 거예요. 네. 그걸로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에 했겠어요? 여민관의 민정수석실 했겠죠. 아마도 어쩌면 민정수석실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총무비서관실, 네. 청경득 선 행정관 있는데 고기를 2개나 한번 하려고 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마 제 생각엔 청경득 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유재수 네.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네. 무마 압력을 네. 행사했을 자료가 자료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보는 건데 근데 문제는 청와대 압수수색은요 이게 이제 특수기관이잖아요. 네. 기관의 장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실장이에요. 실장이 노 하면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박근혜 전 정부 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뭐 문제 생겼을 때 특검에서 압수수색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막 못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노 해가지고 그때 압수수색 기억이 못하고 뭐 납니다. 필요한 필요한 거 이미 제출해가지고 야 이게 우리가 가서 필요한 걸 우리가 봐야지 니들이 주는 거 어떻게 믿고 이미 제출로 끝나 뭐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아, 그 동의가 실장한테 있어. 그럼 실장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아니라 실장으로 알고 있어요.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 제가 세 명 중에 한 저는 명이 비서실장으로 동의를- 알고 있는데 비서실장. 그거는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비서실장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기관의 장이 오케이 해야 되는 것이 국정원장 오케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특수시설 기관이니까. 아, 전 청와대라 그래서 대통령이 오케이 된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건 실장으로 아니네. 알고 있는데 저도 안 해봐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은 대통령이든 간에 대통령 실장한테 실장이 합시다 이렇게는 또 못하잖아요 현실상.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에서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들어오게 해줄 거냐 아니면 그냥 역시 예전에 전 정부 전례대로서 이미 제출로 끝날 거냐 이건데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면은 제가 이제 청와대 실장이라 그래도 검찰에 청와대 들어와서 민정수석실 막 뒤지고 다니는 거는 사실은 용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런 네. 것 때문에 형사소송법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아마 이미 제출 형식으로 끝날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냐면 지난 정부 때 네.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할 때 똑같이 청와대에서 노하고 이미 제출 형식이라 끝나려고 했을 때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공수가. 또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또 이제 내노란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청와대에서 아니 싫은데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할래라고 하면 일단 야당 야 당신들 야당일 때 박근혜 정부 이렇게 또 그렇게 욕했는데 이제는 그래? 이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청와대가 곤혹스러울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뭐 모든 정권에서 사실 항상 있는 곤혹스러움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이 얘기 조금 더 나눠 봐야 되는데 그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숨진 그 고인이 된 수사관이 울산에 갔던 게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그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갔던 것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 고래고기 아니, 사건 정확히 하면 본인이 말한 건 아니에요. 본인은 정확히 말씀드려 울산지검에서 지난달에 조사받을 때 안 네. 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예 본인은. 안 갔다. 근데 이제 노영민 실장이 가긴 갔는데 고래고기 때문에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보도만 종합을 오늘 아침에 뭐 언론사 보도를 보면 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뭐냐면 그 노영민 실장이 말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고래고기를 간 게 왜냐면 지금 보면 이 돌아가신 분 A 씨가 있고 네. 경찰 출신 총경 B 씨가 있잖아요. B 씨가 있고. 근데 B 씨가 그렇게 진술했다. B 씨만 살아 계시니까 네. B 씨가 뭐라고 진술하면 가서 울산 해양경찰서를 들렸다가 네. 고래고기를 알아보고 둘이 헤어져서
검찰 출신 돌아가신 그분은 울산지검 들어가고 네. 나는 울산 경찰서 가서 경찰대 동기들 만났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 보수 언론의 분석은 뭐냐면 그 신문의 분석은 뭐냐면 당신은 관할이 해양 경찰서가 아니라 울산 경찰서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다에 생기는 해경이 원래 해경인데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경 해체되다시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수산물 관련된 거는 다 울산청에서 했다. 그러니 둘이 내려가서 울산 해양경찰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듣고 보니까 이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일단 그렇게 이제 아무튼 지역의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네. 고래고기를 특정을 했으니까 네. 당시에 고래고기 관할 울산 경찰서인데 왜 해양경찰서 가냐. 경찰청인데 그 얘기고 뭐 경찰청 가서 경찰도 동기 만난 거 그랬다 뭐 알아서 하더라도 울산지검 관계자들 중에서 이 숨진 A 씨. A 씨를 만났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뭘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여기 이제 또 미궁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일단 이 고래고기 오늘 아침 사건을 보도사항.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미묘한 사건이고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얘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손정희 변호사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30초 만에는 이거 죽어도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래는 이제 불법 포획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바닷가 근처 지검에서 가장 큰 사건들이 이런 거예요. 불법 포획 사건. 왜냐하면 액수가 수십억 수백억 단위인데 그 당시도 30억 40억 단위인데 이게 고래 불법 포획했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해서 압수까지 한 거죠. 불법 자, 포획에 대한 법적 압수까지 수위. 한 것까지 듣고 광고 듣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이게 정치슈 3부로 갑니다. 이제 이게 정치 쇼. 네, 이제 이게 정치쇼 그중에서도 수요일 3변 시대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까지 들었냐면 이 고래가 포획 금지 동물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될 종이기 때문에 잡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수로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거나 이러면 이제 그 고기를 허가해서 잘라 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 상당량을 시가 수십억 원어치 이르는 그 양을 압수를 했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검찰의 지시로 돌려줬다. 검찰이 가안부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요. 환부,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죠. 네. 이 조치를 했는데 그 당시 검찰은 고래 유통 증명서를 피의자들이 갖고 왔다. 그러니까 적법한 유통 과정을 갖춰서 가져온 거라는 거죠. 그 DNA 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위법성을 정확하게 특정을 하기 어려웠을 땐 생물이니까 시간이 늦으면 사실상 부패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그 당시에 우리 국가수 우려한 상태였고 연말쯤 되면 이게 불법이라는 게 거의 다 확인이 되거든요. DNA 검사 결과. 그래서 유통증명서도 일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특히 이걸 변호한 사람이 가안부만을 위해서 변호가 되고 수임료만 2억 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검찰의 이력을 봤더니 그 변호사님이 울산 그 팀에서 검사 생활을 하고 정관 예우이신 이제 이런 커넥션이 있다라고 경찰이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하겠다고 나온 거죠. 그 검사 가안부한 검사 뭔가 불법 커넥션으로 뭐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 개시를 예고하니까 검찰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당혹하고 당혹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감히 뭐 이런 분위기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경찰이 그래서 또 검찰을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나중에 2017년에 이르러서는 시민단체들이 그 검사를 직무유기, 뭐 직권남용 막 이런 걸로 고발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권한은 검찰에 있어서 검찰이 권한을 행사했는데 경찰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범죄와 연루가 된 것 같아서 수사를 개시하려고 했더니 검찰이 필요한 압수수색 신청하면 검찰 손을 건너야 법원을 가는데 검찰이 일부만 제한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다. 니들 그 수사권 남용한다. 필요한 수사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왜 검찰 전관과 그 가안부 조치한 검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엄청 싸운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지금 이 모든 이 비극적인 상황을 씨앗이 된 사건. 그래서 그 네. 지역 일가에서는 이 당시에 검경에 대해서 너무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게 울산시장 사건하고도 이제 서로 대립됐다는 거죠. 그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기소 이유서가 99장이 적혀 있거든요. 울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은 얘네 기소해야 된다라고 검찰에 옮겼는데 검찰은 니네 수사 이상해 불기소 이렇게 된 것도 울산고기부터
울산 기가 고래고기부터 막히게 그렇게 노르죠. 좀 감정이 격화된 게 촉발이 돼서 이런 결과 아니냐. 지금도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양변 변호사. 동일하게 울산 경찰청장 지금 대전 경찰청장인 황운하 청장이 동일한 수사를 했던 거예요. 동일한 책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아까 그 이제 고래고기 사건의 결론을 이제 정효 변호사님이 지금 아직 말씀 안 해주셨는데 결국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담당 검사는 해외 연수를 가셔요. 예. 그 와중에 근데 돌아왔대요. 1년 뒤에 돌아왔죠. 1년 아니 어쨌든 사건 진행 중에 1년 뒤에 돌아왔고 그리고 그 고래고기는 불법 유통이라는 게 국가서에서 확인이 됐어요. 아. 그러면 30억 원의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범죄 수익을 내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그거 환수 못 합니까 그 수익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흐지부지 된 거죠. 지금 제대로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황 청장은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게 연장선상에서 결국에는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도 내가 한 수사를 검찰이 막았다라고 보고 있고 검찰은 그게 아니다.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근데 참 그렇네요. 뭐 김태민 변호사는 뭐. 근데 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검경 갈등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청와대에서도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거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이 기관 간 갈등 조정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 상황이 그 상황을 넘어섰었고 또 제가 이제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 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도 들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네. 하나 또 재밌는 거. 이 검찰 출신이고 변호사 있잖아요. 네. 그 사람에서 경찰에서 당시에 금융계좌, 통신 다 압수수색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했어요? 돈이 오갔겠구나 이렇게 이제 경찰을 의심하는 그렇게 거죠.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아까 양 변호사 얘기하신 고위공직자의 비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으면 아직은 이게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영장 일부만 기각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그 검찰 출신 변호사가 누구냐면 소속이냐면 송초로 울산시장의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지금 또 수면이 떠오르는 네. 인물이죠. 송초로 현재. 울산시장의 대표료는 법인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걸 또 문제 삼은 거예요. 아, 뭐야 이거. 근데 이제 법무법인이란 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법인도 있고 네. 개별로 그러니까 별산제 법인이라고 해서 그렇더라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개별로 네. 움직이니까 일종의 지입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네. 식으로 하는 데들이 많아요. 느슨하게 연합돼 있는. 예, 예를 들면 뭐 대표는 양지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구성원 변호사 손정혜 김태형 그래도 저는 알아서 제가 먹고 사는 거고 손 변호사 알아서 먹고 사는 거의 거고 뭐 거물만 같이 쓰는 예, 같이 느낌의. 쓰고 이제 부담하는 비용만 공동으로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표가 통제가 안 FMP 되잖아요. 나눠내고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그건 맞는 것 같아. 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송초로 시장의 대표로 있는 법인 소송을 맞는데 송초로 시장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도 말씀드려야죠. 맞고 그렇게 해서 수임한 건 맞는데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수임료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거고 그렇게까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송초로 현 이건 시장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검경 수사권의 검경의 갈등 그냥 이런 류의 검경 갈등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울산뿐만 아니라 저는 검경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문제가 있다면 아까 이제 검사의 담당 검사의 부정부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 네. 일종의 전관 변호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저는 검경의 갈등이라고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양지열 변호사님도 공직의 부패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민정 관할 맞죠. 그 민정주 어디 관할이게요? 이건 반부패나 공직기관 관할이지 민정비서관 관할은 아니에요. 고민정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민정비서관 중에서 6명 특감반원 민정비서관 밑에 6명 중에 네네네. 4명은 친인척 2명 특수관계인. 특수관계는 뭐냐면 친구. 그렇죠. 제가 대통령이면 양지열 변호사. 변호사 같은 사람 수사할 때 저기 지금 땅 방송에는 그 털나고 안경 쓴 그 네, 백성문 변호사. 변호사님. 네. 이런 사람 특수관계인이에요. 대통령이랑 친한데 뭐 이러면서 뭐 해먹을 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게 특수관계인이거든요. 눈을 감고 있네. 아니에요 특수관계인? 네, 어쨌든 맞다고 인정하는 근데 걸로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래가 특수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고민정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 밑에 4개 비서관 중에서 최선임이기 때문에 다른 비서관의 업무를 조력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조력이란 건 뭐냐면 다른 반부패 또는 공직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준다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반부패나 공직기관에서 고래고기 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반부패나 공직기관에서 고래고기 문제 있어서 울산 내라고 막 했는데 그 부분 아직 안 알려졌잖아요. 안 알려졌어. 솔직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들여다 한번 봤을 보시자고. 수도. 제가 알수 궁금한데 있는 알고 건 아닌 것 조력이라는 같고. 게 지금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그러니까 하고 있을 그거는- 때 도와주는 것도 조력이 될 수가 있고
담당 업무 본인이, 자체가 어, 이쪽에서 맡아 내가 그럼 봐야겠다.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바쁘니까. 지금 이렇게. 이분들이 아니, 했던 저기요. 게 음. 수사가 아니라 네. 정보 취합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 자체가 정보 취합하는 건데 그래서 정보 파트 수사관들을 검찰에서 이 뽑고 경찰에서 뽑은 건데 국가기관이라는 건요. 그리고 관할이 명백해요. 그 관할이 명백하다는 게 그렇긴 하지만, 민정수석실 딱 관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게 명확하게 나눠서 이거 아니면 손도대지 말아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민정수석실 내에서 재량권 범위 내인지는 그거를 그러니까 가지고 왜 재량을 넘어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재량권 침해인 사실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넓게 보면은 아까 말한 근데 그 이제- 송현 시장 그 관련된 아니 그럼 법이나 이재 연결 PD는 왜 연결돼 진행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재 PD는 왜 진행 보고 있나? 그러니까 저 연출로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 네. 국가기관의 관할이 명백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 다 관할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뇌물 사건은 특수 관할이에요. 검사 모자르네? 야 형사부 니들 좀 도와줘. 이거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로 형사부는 안 가요. 이거는 만약에 공직의 문제라면 공직기강이나 반부패로 가고 그리고 민정비서관이 도와줄 수는 있죠. 모자르니까 니들 좀 와봐. 근데 민정비서관실에서 독단적으로 단적으로 처리했다? 저는 그게 하나 좀 블랭크,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이상한데? 되는 거고. 라고. 그리고 오늘 뭐 아침 보도가 다 맞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가서 고래고기를 물은 것이 맞나? 그리고 고래고기만 물었나? 정확하게 좀 핀포인트로 얘기를 하자면 자 고래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 근데 고래는 그거고 김기영 시장은 어떻게 됐나? 이게 있지 않았나? 이 부분은 아마 그건 알수 사실은 없죠, 그 저희가 분이 돌아가셨어도 울산지검 관계자들 중에서 당시에 그 누구야 검찰 수사관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던 그 진술들이 뭐 검찰에서 흘러나온 건지 언론사 취재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검사라도 그거 조사 안 했겠어요? 이미 조사 다 끝났지?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이런 이제 거예요. 핵심은 네, 결국 선배로서. 공수처로 가요. 봐요. 경찰은 검찰이 덮는다고 맨날 주장하고요. 네. 검찰은 경찰이 사건 뭉갰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럼 검찰 경찰 누가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고래 공수처다. 사건에서도 저 덮었다고 주장되는 그 검사님 수사하려고 하니까 막히니까 지금 수사 기관끼리 서로를 비난하면서 불신에 자처하고 있잖아요. 기결은 공수처로 가요. 또는 매우 특검으로 논리적인 했다면 결론으로 객관적인 느꼈습니다. 기관에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사의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검사를 수사해야 되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수사해야 되는데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지경이 된 것이고 지금 수사기관도 수사 니들이 못했다고 경찰이 막 문제 제기를 하는데 수사의 그 당사자나 피의자로 적시될 경찰들은 검찰이 지금 남용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가 실체 진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까 우리가 얘기 시작할 때 나왔던 휴대폰 문제 같은 경우가 딱 여기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정확하게 해결이 되는 거고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휴대폰 얘기를 연결시켜서 문제를 삼자면 이런 거죠. 저도 그분이 만약에 정말로 내려갔다면 고래고기만 물어봤을까? 아니요. 울산 지역 현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정보수사관 출신인데 먼데 내려가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그것만 물어봤겠어요. 직접 가서 그것도. 직접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 뭐 김기현 시장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다른 얘기들도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러면 아까 제가 굳이 야마나 왁구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어떤 검찰이 필요한 핵심과 부분만을 윤곽 정도로 얘기. 네, 핵심과 윤곽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틀을 짜놓고 바라본다면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들만을 모아서 문제를 삼으면 그것만 한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 그래서 그 자료들에 가서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진행된 수사를 보면 공개 안 하잖아요, 검찰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그 흐르듯이 지나갔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황후나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구지라고 하는 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이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상징적인 경찰 내의 뭐 큰형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실제형 정도. 지금 얘기했던 모든 사건들의 당시의 청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 정도로 출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지방경찰 하면서 이런 게 관심이 대전 아마 고향이 대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많이 대전 알려져 중구 있죠. 쪽 총선 출마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명예퇴직 신청했는데 저 수사받고 있으면 명예퇴직이 해결이 안 돼요. 1월 15일까지 그만둬야 되거든요 공무직 전에. 규정이 그렇습니까? 네, 1월 15일 왜냐면 날짜가 총선 공무원이 날짜. 장관 하다가 야, 내일부터 총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달 정도 60일 전에 나가야 쉽게 돼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근데 저는 한달 남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 그 부분도 떠나서 만약에 출마할 수 있게 되면 여당에서 공천 줄까나 그게 궁금하네요. 궁금하지 않아요? 혹시 그 아니, 그러니까 나가서 당선은 별개고 그거는. 민주당 의원분들 가끔 나오시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왜냐면 민주당 그걸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보면 건지. 만약에 괜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제가 황은하 청장한테 죄송해요. 너무 상징적인 인물이라.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공천을 주면 이거 봐. 경찰 쪽확 저러더니 주는구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너무 보면 정무적인 해석 아닙니까? 아니 근데 꼭 이런 식으로만 세상을 뻔히 지나친 봐. 느낌이 있는. 아니 그러니까 총선판에서는 만약에 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공천할 때는. 판단하겠죠. 자, 입 닫으라고 하죠. 일단 광고 들으면서 하는데? 잠시 휴식합시다. 어. 합주기가 됩시다. 합.
Now,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정치쇼. 이제 이게 정치쇼 그중에서도 수요일 3변 시대입니다. 아, 하도 검찰 얘기를 많이 했더니 머리가 너무 아픈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건 수사 의혹 얘기는 이제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 별건 수사 이 가지고 수사관 압박한 정황이 있는 것 같다.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검찰이 사실 별건수 많이 하죠. 솔직히 말하면. 많이 했죠 지금까지. 뭐,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할 때도 저는 냉정하게 보면은 그 조국 전 장관 동생 제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할 때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전 장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인 조 모 씨는 웅동화한 부분 저는 그 전형적인 별건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도 그냥 적폐청산할 때 별건 뭐 수도 없이 많죠. 뭐 항상 검찰이 하는 이 별건. 우리가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 교과서상으로는 별건 구속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실무에서 많이들 합니다. 하다 우연히 나온 것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덮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어떻게 이거를 보십니까? 보면 지금 이번 상황에 이번 상황에 면 보면 검찰이 그 누구죠? 청와대 저 돌아가신 분 A 씨라고 하죠. 별건 수사를 시도했을 수도 있고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수사를 받았으면 별건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 저도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다만 이분이 별건으로 압박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는 경찰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여권에서 나온 것 같은데 검찰이 휴대전화 왜 가지고 갔겠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나 보지? 예를 들면 압박 같은 거. 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되도 않는 얘기다. 검찰이 별건 시도했을 수는 있으나 휴대전화에는 근거가 없을 거다. 왜? 왜? 아마 그 휴대전화 포렌식 열잖아요. 02530으로 시작된 번호는 많을 거예요. 02530이 중앙지검 번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종 조율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나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많을 건데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 수사관을 불러다가 별건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불러요 일단. 달래서 옵니다. 와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별건은. 야. 너 보니까 이런 게 있대? 싹 뭐 자료 검사가 앞에서 자료 내밀면 가슴이 덜렁 출컹 떨어집니다. 변호인들 입장 또는 이제 모니터를 돌려 이렇게. 이거 좀 봐봐 이거. 야 뭐, 이거 뭐냐 이러고 너 어떡할래? 이렇게 별건을 하지 별건을 검사가 전화해가지고 뉴스기 안 나오면은 너 누구누구 안 나오면 너 큰일 나? 라든지 문자 메시지로. 그렇게 하진 않는다 보통. 그러니까 그 수사 휴대전화에는 관행상. 검찰이 별건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에는 별건의 자료가 있을 리가 없어요. 불러다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이제 일요일 날 오후 6시 출두 예정이었거든요. 네. 중앙지검은 첫 번째 조사입니다. 울산에서 한번 받았는데 네. 그날 조사를 받고 밤샘 조사를 받고 그 다음날 집에 가서 극단 선택했다. 그러면 검찰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나올 수 있죠. 네. 출두하기 전이에요. 그러니 검찰이 별건 수사를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와 방법을 봤을 때 별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 또는 그 휴대전화에 검찰이 이 사람을 별건으로 압박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검찰에 숨기기 위해서 가져갔다? 이건 아니다. 조금 민감한 네. 질문일 수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아니- 김태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검찰 수사의 압박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 그건 같다.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근데 그 그러니까 휴대전화에서 별건 하더라도 시기는 지금이 휴대전화에서 본인이 뭐 검찰에서 그럼 증거를 남겨가면서 검찰에서 자 이거 있다 문자로 보여주고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휴대전화 내역에 본인의 가까운 사람들과 나눴던 얘기는 있을 수가 있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내가 이런 메신저라든지 일들이 지금 문자라든지 겪고 있다.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별건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될 검찰에서 수 증거가 있다. 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청와대에서 별건 얘기를 하냐면 뭔가 자료나 그걸 알아서가 아니라 김대현 변호사는 미리 몰랐을 것이라고 하지만 문제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면 이분 검찰 수사관 출신이 수사관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검찰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는 검찰에 들어가 보기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건 뭐 보여주기 일반인이 전이니까 아니니까. 일반인이 아니죠. 검찰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기 어렵고 충분히 본인 입장에서 뭔가 이게 정말 돌아가신 분을 놓고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저기 싫은데 부담되죠, 저희도.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압박을 느꼈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은 검찰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받았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정말 낮다고 봐요. 청와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날아가고 있고 청와대를 검찰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고 검찰 수사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에 충성을 다하면 속된 네. 표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는 검찰에 있지 청와대가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양 변호사 사견이에요. 여쭤보겠습니다. 사견이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당연히 내 얘기죠. 확실은 사견이죠. 김태현 변호사 다 사견이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보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보도를 이제 전달해 드리면 그 검찰 수사관이 주변 분들한테
청와대 쪽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돼서 힘들다. 왜냐면 이 사람이 왜 동부의 형사 육부에 나 왜 도는지 모르겠어 사실. 그거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동부. 예. 동부 육부가 유죄수권 하는 데잖아요. 네. 근데 물론 수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육부에도 검사 여러 명 있으니까 수사하는 그 담당 검사 밑에 있는 수사관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형사 육부에 있으니까 청와대 쪽에서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유죄수권 어떻게 되는지 수사 정보 좀 달라. 그래서 힘들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울면서 토로했다. 나 딴 데로 좀 보내달라. 그랬다는 이제 주변인의 전언이 있다고 언론에서 있다고 기사가 언론에 나온 거.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같이 얘기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이분이 울산지검에 갔다 와서 또 다른 분에게는 나 울산지검에 고래고기 때문에 갔다 온 것밖에 없는데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런데 이 부분 갔다 오고 난 뒤에는 내가 결국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것도 또 그것도 있어요. 반대로 해석할 수 있네요. 그렇죠. 검찰 쪽으로 정반대예요. 대압박이 정반대 있었다라고 얘기도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있는 모두 다 같이 해줘야죠. 양립 가능하다는 거 이중적인 지위가 있죠. 수사관 검찰 출신인데 청와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점에서 이쪽에서 부탁하고 저쪽에서 부탁하고 흐름 보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은 가교 역할을 했던 내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슬픈 이거를 일이네요. 혼자서 생각하다 보면 압박감이 현실적인 위험보다 훨씬 더 높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조사관 뭐예요? 검찰이 그거 누가 시켰어?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저는 그 조문을 하러 왔던 그분들 이제 상사들이겠죠. 직장이라고 친다면 상사들 이제 사진이 많이 찍혔죠. 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본데 청와대에서도 오고 검찰에서 윤 총장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데 기분이 굉장히 묘했어요 보면서. 아니 다 하나같이 굉장히 침통했어요. 네. 그러니까 좋다. 일종의 도의적인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뜨거운 감자 위에 가장 뜨거운 부분에 이분이 서 있었다라고 본인은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어차피 검찰 조직 사람이었고 청와대에 몸담았던 사람이었고 각자의 조직에서 상사들은 내가 뭔가 좀 더 배려라는 게 불법적인 게 아니고요. 신경 써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들 다 갖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어쨌든 거대한 수사기관 또 권력기관들 사이에서 놓인 뭐 말단이라는 표현을 쓰기 싫습니다. 실무자의 고충이 뭐 짐작은 됩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뒤에 질문이 조금 더 있는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검찰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또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의아하고 있는 사건 하나가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진 사건이에요.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근데 알려지진 않았을 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런 아동 간의 성폭력, 아동 간의 폭력 문제는 가끔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위가 처음 이번에는 봤는데. 조금 높아서 좀 많은 분들이 아동 간 그렇죠. 아이들끼리 뭐 예를 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행동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학교에 가면 학교 폭력법이나 선생님들이 중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사실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현장에서 전문가 아닌 사람들끼리 처리하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을 뿐 수사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을 뿐 수면에서 상처받는 사람들 꽤 있죠. 그리고 서로 뭐 부모들이 감정 싸움하다가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사건은 피해 아동 입장에서 생각하면 행위 자체가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성적인 침해로 문제 제기할 수 있기는 충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경미한 수준의 성추행이 굉장히 좀 있어요. 뭐 애들 바지 내린다거나 엉덩이 보여달라고 한다던가 성기 보여달라고 한다던가 만진다거나 이런 경미한 사건들이 있는데 수사기관에 가져가면 수사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어린이집 원장한테 대책을 요구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가해 아동을 퇴소하거나 주거 이전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런 기계적인 중립을 어린이집 원장님이 취하면 피해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 아동은 개선의 여지가 없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저 엄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이 사건이 극단적으로 영유아나 학령기 이전에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나 성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예방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가해자 측도 할 말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 보여요. 피해 아동 측도 뭐 법적인 조치 다 예고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죠. 워낙에 사건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 아동이든 가해 아동이든 특정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해 아동도 지나치게 사회에서 낙인 찍히면 안 된다. 이미 부모의 신원이 특정이 돼서 그 아이에 대해서 지역 사회에서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이야기가 건네졌는데 피해 아동이 제일 먼저 보호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 아동 철저하게. 사진을 만약에 이 커뮤니티
유출한다. 매우 이러면 범죄가 잔인하고 됩니까? 졸렬한 거죠. 우리 어른들이 제가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네. 그 6살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사죄하듯이 잘못을 구하고 배상하는 건 맞지만 6살 아동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기회를 줘야죠. 부모 어른들의 시각으로 낙인 찍고 얘 무슨 그렇게 했던 애야라고 해가지고 아이한테 손가락질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졸렬한 짓이고 만약에 손가락질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 관리 감독, 주의 감독, 예방 교육 관찰하지 않은 부모와 선생님의 책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아이가 그런 행동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일단 그 가해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면 그럼 그 책임이나 보상을 부모가에게 물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민사적으로 위자료 배상 책임은 당연히 부모들이 질 수 있고요. 지금 또 임의적으로 배상 문제를 조율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배상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구했던 것이 어린이집 퇴소와 뭐 주거 이전하라, 이사 가라 이런 이사 가라. 것들도 다 이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치료 상담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죠. 저는 이 사안과 네, 관련해서는요. 변호사님. 손정희 변호사님 여태까지 충분히 설명 잘 해주셨는데 더 이상은 저희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거 아이니까 처벌 못한다 이런 문제로 논의가 자꾸 나오는데 저희 법조인으로 싹 뒤로 빠지고 아동심리 전문가나 사회학자라든가 유아교육학자 이런 분들이 나서셔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얘기가 돼야 되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좀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법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비슷한 얘기인데 같은 변호사 셋이 앉아서 참 미안한 소리일 수 있어요. 동료 변호사들한테 등에 칼 꽂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이 사건이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요새 이런 유의 사건들을 보면 변호사들이 개입해서 사건을 키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변호사 필요 없거든요. 필요 법까지 안 가고 없는데 해결될 수 학교 있는 폭력도 그렇고. 없는데 화해할 수 있는 문제를 변호사들이 개입을 해서 요새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으나 개입해서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변호사로서 얘기하는 게 잘 들으세요. 저 듣고 있는 변호사분들. 안 해도 변호사가 없어도 되는데 변호사가 개입해서 사건이 커지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다. 이 사건이 그런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변호사들이 개입하면 뭐 이게 사건 막 거지고 막 법정 가고 고소고발하고 그러거든요. 변호사는 뭐 할 때마다 돈이에요 그냥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근데 그게 그러니 왜냐면 최근에 잘 제가 그런 걸 생각하시라.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확전하지 말라고 하고 돌아보는데 문제는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렇죠. 다른 장치가 방법이 없어요. 없어서 또 딱한 마음 또 예. 이해할 수 그거를 있을 것 만드는 같다. 쪽으로 가자고.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모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부로 갑니다. 감사합니다.